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자,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2020년 대비해서 전략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회는 찬스다. 공무원 쪽에 어떻게 됩니까?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상당히 대규모의 충원을 201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2020년도에 5,200명이라는 기염을 통하고 있죠. 자, 관련해서 지금 준비한 특강은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과거부터 얼마만큼의 인원이 늘었고 그게 또 수험생들한테 어떤 기쁨의 합격의 가능성을 주는지, 또 이게 2021년이나 2022년도까지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될지에 대한 간략한 특강을 준비해 봤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 혹은 아직은 공무원에 관련해서 공부를 할까 말까 저하셨던 분들도 이 특강이 도움이 되는 특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군무원 관련해서 지금 국방개혁 2.0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2018년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해서 이제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다른 말로 뭡니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 여건이 제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어요. 군대를 가는 남성 자체가 전체 인구 수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병이 예전 병에 비해서 인원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고, 그거에 발맞춰서 또 조금 넘어가자면 군 복무 기간 단축도 됐죠. 예전에는 관련해서 우리가 국방 인력 구조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이제 일반 병사가 저도 솔직히 군대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컴퓨터 병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컴퓨터 병이었는데 일반 병사가 군무원의 일부 역할을 겸임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은 군무원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일반 병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일반 병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관련해서 일반 병사가 예전에 저 때는 한 26개월, 28개월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근무를 해서 한 1년 정도 해서 인수인계를 다 받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1년 정도 더 기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목 이상을 하게 됐을 때 제대를 하게 되죠. 일반 병사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발전적으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답보 상태, 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만 해도 좀 벅차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군무원이 이제 유지가 됐었는데 그 군무원 일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방개혁 2.0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비전투부대 민간 인력 증원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첨단 전력, 전문화된 전력의 확보를 위해서 2만 7천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2022년까지 4만 4천 명으로, 여기 별표 하나 씩까요? 4만 4천 명으로 1만 7천 명을 증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발표가 나왔을 때 2018년도 글쎄요 가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우리 수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짜로 뽑을까? 17,000명이면 어마어마할 텐데, 왜냐하면 국무원이 2018년까지 2017년, 16년, 15년 이렇게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공채 경채 다 합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O가 1,000명 정도라는 소리인데,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자면, 자, 2019년도 때 얼마 정도 뽑았습니까? 한 4천, 한 300, 한 700? 요 정도 뽑았죠. 한 4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4,500이라 칩시다. 4,500명 정도를 뽑았는데 이 인원 중에 1,000명에 해당하는 기본 TO, 이 증원이랑 상관없이 퇴직하고 그 인원만큼 새로 충원하는 인력이 한 1,000명 정도 됐었어요. 어떨 땐 800, 어떨 땐 900, 어떨 땐 1,10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증원과 상관없이 1,000명은 원래 뽑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 17,000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3,000명, 정확히는 한 3,500명 정도 되겠죠. 그 인원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4,500명에서 4,0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었고, 또 2020년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발표 났죠. 5,200명을 뽑는다고.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5,200명이라는 소리는 1,000명의 기본 TO는 원래 있고 4,200명 정도를 증편을 위해서 한다. 자, 그러면 2019년과 2020년을 합쳐서 기본 TO 빼고
17,000명에 해당하는 인원 중에 17,000명에 해당하는 인원 중에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뭐 계산하기 좋게 한 뭐 4천 해가지고 8천 해볼까요? 증편하는 인력 8,000명 정도를 뽑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남은 인력이 어떻게 돼요? 9,000명 정도 남죠? 그죠? 자, 그러면 9,000명 남은 인력을 이제 4,500명, 2021년에 4,500, 2022년도에 4,500명을 뽑는 겁니까? 거기에 플러스 1,000을 또 해야지. 왜? 기본 TU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도 아마도 한 5,500명 가까이를 뽑을 것이고 2022년도에도 5,500명 정도를 뽑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가 끝나면 이 인원이 증편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TU가 이것만 남죠? 이거 없어지고 이것만 남죠? 다시 2023년도 때부터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확 인원이 줄게 되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022년도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군무원은 아무래도 영어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영어가 없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또 경쟁률이 높은 편도 아닙니다. 요즘 또 많이 뽑기도 하고. 자, 내용을 조금 보자면 이 그래프는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갈까요? 자, 요건 무슨 소리냐면 원래 과거에 TU가 요런 식으로 800, 900, 1000, 1100 이런 식으로 뽑다가 최근 들어서 2019년도 때 어떻게 돼요? 한 4,500명 정도 뽑았고 2020년도 때 5,200명 정도 뽑는다고 나왔죠. 이렇게 확 늘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2021년도에는 그럼 한 6,000, 8,000 뽑느냐? 그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023년도 때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지겠죠, 다시. 여러분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야지만 합격이 조금은 쉬워진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래프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면 자, 경쟁률 결시자 군무원은 경쟁률에 대한 허수가 많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군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죠. 보통 100명을 뽑는다라고 하는 시험에 1,000명 정도 시험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 200에서 300명 정도는 시험장에 안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시자라고 말하는데 이 결시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접수만 하고 시험장에 가지 않은 인원을 말하죠. 왜냐면 접수 비용이 싸다 보니까 한 5,000원 내고 접수는 했는데 내가 아직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접수만 해본 거야. 이런 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이제 귀찮으니까 안 가게 되겠죠. 그 인원이 보통 적게 잡으면 20%에서 많게 잡으면 한 35%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선생님 과락은 뭡니까? 이 과락의 기준이 조금 공경체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직렬과 또 우리 그 기술계열 쪽이 조금 다른데 좀 설명드리자면 한 과목이라도 여기 하나 빠졌네요.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거나 세 과목을 보니까 국어, 무슨 뭐 행정법, 행정학 이 세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자로 봐요.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자, 그래서 미달이 나기도 해요. 자, 그리고 기술 분야는 그런 거 없어요. 기술 분야는 공채 같은 경우에 6급 이하의 그 기술 분야는 그냥 60점 제한 없어요. 그냥 40만 넘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합격선이 60점을 못 넘었어요. 58점인데 합격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어느 직렬이? 기술 계열이. 좀 다르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뭐 50점 맞아가지고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표현하자면은 자, 과락 점수 여기가 한 60점 되겠죠. 행정직구는. 자, 그리고 여기서 61, 62, 6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쭉쭉쭉 올라가서 한 선생님 저는 74점을 맞았는데 합격선이 올해 78점이라 떨어졌어요. 이런 분들 합격선에 근접한 분들이 보통 실경쟁자라고 부르고 합격선을 넘어선 분들을 보통 합격자라고 부르죠. 필기 합격자. 자, 그리고 뭐 조금 점수랑은 좀 무관하게 선생님 저는 공부 기간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55점밖에 못 맞았어요.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낮으신 분들을 보통 저득점자라고 부릅니다. 자,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경쟁률 관련해서 뭐 선생님 우리 지역의 경쟁률이 뭐 100대 1이에요. 700대 1이에요. 어렵겠죠. 우리 지역은 경쟁률이 뭐 10대 1이에요. 어렵겠죠. 뭐 쉽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채용 인원 관련해서 그 선착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과락을 넘을 것. 그리고 남들보다 좀 고득점을 맞을 것. 자, 근데 그 고득점에 대한 기준이 어떤 직렬 혹은 직류에 따라서 맞아야 되는 점수폭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게 그 점수만 넘으면 합격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좀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년에는 이제 1,000명 정도 뽑았을 때 이런 그래프를 보였다면은 요즘 들어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되냐면 현재 상황에서는 표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게 19년부터 바뀐 거예요. 자, 결시자 똑같이 있어. 과락자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선생님이 예전에는 제가 65점 혹은 68점으로 합격이 절대 안 됐는데 합격이 돼버리죠, 요즘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합격 관련해서는 워낙 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 우리 직렬에서는 78점 못 맞으면 합격이 안 된대요. 80점 넘으면 합격이 안 된대요 하는 직렬도 70점대로 합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표를 좀 더 상세하기 위해서 제가 증거물 아닌 증거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볼까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비교표입니다. 육군 기준이에요. 제가 육군을 뭐 특별히 좋아해서 뽑은 거 아니고 그냥 뽑다 보니까 뽑혔는데 관련해서 이제 2017년도에 군수 행정사무 쪽이죠. 그리고 일반 기계 두 가지 직렬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직렬을 뽑은 게 이게 좀 그래프상 많이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다 뽑은 거예요. 자, 우리 행정 쪽으로 합격하려면 평균 몇 점 이상 맞아야 됩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죠? 60점. 그죠? 60점 이상 맞아야 되죠?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기술 직렬 쪽으로 합격하려면 몇 점 맞아야 됩니까?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상 못 넘으면 안 되죠. 이거는 40점 넘고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죠? 자, 2017년도 때 45명을 뽑았고, 그죠? 2007명이 접수해서 44.6대 1의 경쟁률에 자, 이 45등 하신 분의 점수, 그게 합격선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79점이에요. 물론 수석 합격하신 분은 뭐 91점, 뭐 82점 뭐 이렇게 있겠지만은 어찌 됐건 45등 하신 분의 점수가 몇 점? 79점. 자, 그러던 것이 2018년도 넘어서 2019년도 때는 갑자기 인원이 늘었죠. 원래 뽑던 인원의 한 3, 4배 정도 되는데 143명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2276명. 오, 이상하다. 선생님, 원래 공무원이든 군무원이든 채용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상황이 군무원이든 공무원이든 또 요즘 경찰이든 소방이든 어떤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원 중에 다 많이 뽑고 있어요. 인원 관련해서는 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년보다 10배 이상 채용하는 직렬들도 수두룩한 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기가 전공인데 굳이 군수를 시험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전기직도 많이 뽑고 있거든. 이해되시죠? 전기직은 1명, 2명 뽑는데 군수직만 한 1,000명 뽑아. 한 100명 뽑아. 그럼 당연히 군수직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요즘은 어떤 직렬이든 골고루 많이 뽑다 보니까 그 편중도가 심하지가 않죠. 그래서 채용 인원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얼마만큼 떨어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선이 몇 점으로 떨어졌는가가 중요하죠. 막 저득점자 그 그래프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7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일반 기계직 인사사 전국 기준이에요. 이것도 육군. 자, 예전에는 17명, 15명 한 요 정도 항상 뽑다가 2019년부터 막 인원이 대폭 늘었잖아요. 39명으로 늡니다. 자, 그리고 합격선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62점으로 떨어졌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도, 뭐 작년이죠. 2019년도에 이렇게 됐다면 2020년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2021년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 점수 관련해서는 아마도 행정사무직렬 쪽에서는 60점대로 합격하는 직렬이 생길 것이다.
기술 계열 쪽에서는 50점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40점대로도 합격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 58점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 예전에 군수 합격하려면 행정 합격하려면 88점 맞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70점도 아니고 65점, 68점, 69점 맞으니까 합격하더라고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떤 공부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빵점부터 60점, 70점 만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 60점에서 65점을 65점에서 70점 만드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내가 6개월 했는 선생님 저는 65점을 6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65점에서 70점 올리는 게 6개월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2년 했습니다. 1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합격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만 일정 시간을 투입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합격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2019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자, 그럼 다시 본론 돌아와 가지고 봅시다. 자, 2022년까지 기회는 찬스다. 아까 이제 뭐 겁나 많이 얘기 드렸죠. 뭐 국방개혁 2.0이 어쩌고 뭐 언제 뭐 17,000명을 어떻게 증편할 것이고 2021년도에는 몇 명이 뽑을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이거 뭐 재미로 그냥 보세요. 만약에 자, 올해 5,200명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5,200명에서 1,000명이 기본 TO고 그죠? 4,200명이 증원에 대한 TO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년에 만약에 8,000명을 뽑았어. 우와, 신난다. 8,000명을 뽑았어. 자, 그러면 기본 TO가 1,000이니까 증편에 의한 건 7,000이 되겠죠. 그 다음 2022년도 때는 인원이 좀 많이 줄겠죠. 근데 보통 채용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한 5,000명 한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 예측은 하고 있는데 한번 가봐야겠죠. 자, 여담이었습니다. 자, 불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후회 이게 무슨 소리냐면 2022년까지 이제 분명히 이런 기회가 그 처음 온 게 아니에요. 에듀피드가 이제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 공무원을 강의하고 또 공무원 인터넷 강의 최초 업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전에 언제인가요? 2008년도 때 정도에 우리 그 세무직이 그랬었고 뭐 2010년도 때 사회복지직이 그랬었고 그 기회가 왔다가 또 기회를 못 잡거나 또 다시 기회가 왔는데 또 못 잡거나 하는 분들의 특색을 보면은 대부분 떨어지고 나서 어떤 후회를 하냐면 선생님 내가 조금만 일찍 시작할 걸.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그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평균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렇게 그 좋은 상황이 왔어요. 군무원 쪽으로. 관련해서 이제 어느 특정 직렬이 기회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군무원 전체적으로 기회가 왔고 또 관련해서 한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뭐 길게 잡아도 1년 6개월 정도면은 웬만해서는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는데 막상 평균은 그런데 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 문제가 나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드리자면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합격하는 가능성이 충분해졌으나 본인의 점수가 70점을 60점을 50점을 만드는 기간이 자, 이게 나눠진 이유 아시죠? 뭐 직렬마다 합격선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자, 군수직 한 몇 점 정도 맞으면 돼요? 한 68, 69 요 정도 맞으면 2020년도 가능성 있죠. 그죠? 자, 그 점수를 만드는 기간은 보통 공부를 시작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 저는 머리가 겁나 안 좋아가지고 저는 공부하면 한 뒤돌았으면 까먹고 나이가 선생님 제가 38입니다. 39입니다. 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막상 공부를 시작을 일찍 했어. 2022년까지 안 보고 나는 2022년까지는 어떻게든 해야지 해가지고 공부를 일찍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올해 그냥 합격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길게 잡고 공부했는데 의외로 빨리 끝났네 하고 후회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보통 이런 분들이 더 많죠. 밑에 하반기 지금 하단 부분이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직장인이라, 지금은 학생이니까, 지금은 내가 연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관련해서 나는 몇 달 뒤에 해야지라고 조금 공부를 미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작도 뭐 다음 달에 한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년 뒤, 2년 뒤에 이제 임박해서 해. 그때 가가지고 또 지금 시작하면 늦었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각도 많이 하고 그러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에듀피디에서 공무원 공부를 굳이 시작을 하셔라 이런 얘기는 굳이 안 드릴게요.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뭐 다른 데서 공부한 분들은 뭐 합격이 되든 말든 나는 잘 모르겠고, 에듀피디에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그리고 내가 내년에 해야겠다, 다음 달에 해야겠다, 혹은 뭐 언제부터 해야겠다라고 좀 미루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올해도 시험 보시고 내년에도 시험 보시고, 그래야지 자기가 공부하면 할수록 실력이 쌓아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군수직 선생님 목표 점수를 제가 69점, 아니에요, 그냥 높게 한 75점 잡았는데 내 점수가 6개월 만에 60점이 나왔어. 그럼 과목별로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맞히면 그 점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때려칠 수가 있는 거고, 하던 연애 사업도, 야, 영희야, 응? 미자야, 미안한데 한 6개월 정도 내가 이 공부에 한번 올인해 봐야겠다. 6개월만 날 기다려줘. 어디 군대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고서는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용기는 그때 생기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말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에듀피디 하면은 뭐 군무원 쪽으로는 에듀피디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없을 거예요. 아니, 아직이 아니라 뭐 이제는 없겠죠. 뭐 공무원은 이제 알아보는 분들 중에 솔직히 에듀피디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군무원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큰 대분류를. 사무행정 과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뭐 아실 거예요.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고 평균 60점 넘어야 되는 직렬들, 그리고 그 직렬 관련해서 특히 군수직은 아까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 60점대 정도로 합격선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짚어드리기까지 했었죠. 물론 이제 목표 점수는 60점으로 잡으면 안 돼. 그러면 꼭 55점 맞는단 말이야. 그죠? 군수직 목표로 잡을 때는 한 70점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터 시작해서 우리 환경직까지 수많은 직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 에듀피디가 빛이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는 여기 내부 직원들, 또 우리 교수님들이 2022년이 아니라 당장 올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관련해서 어차피 공부를 내가 내년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서 올해도 한번 시험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